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추석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때 저도 유튜브를 잠깐 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에 오시게 되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셨던 어르신들의 그런 고충들을 들으시면서 애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내년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하게 지내시는 노인분들 말고 퇴약해지시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전공의 때나 군의관 때 인근에 장애인분들을 케어하고 계신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아니면 해외 봉사활동하거나 치과는 예측하고 준비해서 들고 간다고 해도 막상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비를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로 검진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발치나 엑스레이 촬영도 조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틀니를 그 자리에서 조금 손봐드린다든지 그런 간단한 정도의 진료밖에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효용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보통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치과에 오게 되죠. 저도 봉사활동할 때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끼고 계시는 경우 틀니 관리가 안 돼서 틀니에 음식물이 많이 껴있다든지 치석이 껴있다든지 아니면 틀니를 쓰지 않아도 임플란트나 자기 치아를 쓰더라도 관리가 안 돼서 많이 썩어 있다든지 누가 닦아주기 전에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보통 검사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입을 잘 안 벌리시려고 하고 손이 들어가면 깨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쉽지 않아요. 모시고 와서 진료할 때는 휠체어에서 내리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위에서 진료를 해야 되면 그만큼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한쪽 체어 공간은 옆에 휠체어 놓고 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빼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것들로 주로 오게 되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원인은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구강 건조증, 말 그대로 입이 점점 말라가는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경우보다 침 분비량이 낮고 이에 따라서 틀니를 끼고 계실 때 원래 입안이 촉촉해야 되는데 바짝 말라 있어서 틀니를 끼실 때 쓸려서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또 하나는 입안이 말라서 침이 부족한 데다가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나마 남아있던 치아들도 전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어떤 증상을 나타내기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고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환자분들 표현을 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분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두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건데 가끔 입안에 오염된 틀니나 좋지 않은 구강 위생으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하루 중에 대부분 잠을 많이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구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고 입에 오염된 채로 있으면은 그게 이제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흡인성 폐렴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틀니가 더럽다고 해서 폐렴이 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폐렴에 걸리는 경우에는 결국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하겠지만 입안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안이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 조기에 발견하는 거는 사실 요양병원이나 입원해 계신 혹은 자택의 촉탁이로서 치과 의사가 방문해서 보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고령화 단계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던 나라들에게서는 정착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실정에 맞지 않게 돼 있어요. 하루에 50명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치과가 하루에 50명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할 수 있는 건 검진이나 아주 간단한 것밖에 없고 제대로 된 치과 시설이 없는 데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약간 요양병원이나 기관들의 홍보를 위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죠. 현실적으로 치과 의사가 방문해서 미리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입안이 바짝 말라갈 때 구강 건조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다발성 오식, 치아가
갑자기 여러 개가 막 썩을 때 환자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듣고 병원에 모시고 올 수 있는지, 흡인성 폐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명절 때 온 가족이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광경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과 제일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뒤에 나머지 3편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